여보 고마워.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이따가 퇴근할 때 컴퓨터 가게 가서 결제 좀 해줘. 고마워. 만약 70만 원대에서 120만 원 사이의 제품을 구매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RTX 3060이 나올 때까지 꾹 참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떡하지? 100만 원은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지 뭐. 70만 원짜리 해야지 뭐. 사장님, 아까 전에 견적받던 사람인데요. 저희 와이프가 가서 결제를 할 건데 제가 30만 원 따로 가서 몰래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와이프한테는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하고 카드 긁어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제 채널이 컴퓨터를 주로 다루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월간 견적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은 하나도 안 올렸었죠. 사람마다 원하는 견적, 필요한 견적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산도 그렇고요. 본인이 하는 게임들이 전부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일괄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나? 일괄해서 보여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또 하나, 견적을 보여드리려면 제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또 때 아닌 광고 논란이 있을까봐 주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월간 견적 이런 게 필요하니까 올려달라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려 볼까 해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견적이요, 의미가 있으실 분들은 딱 한 부류 게이밍 PC를 구매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외의 목적이신 분들은 이걸 본인에 맞춰서 약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제 견적은요, 견적을 딱 보여드린 다음에 이대로 주문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이 아니에요. 컴리니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본인에 맞게 그리고 예산에 맞게 살짝씩 변경을 해서 사용하실 만한 견적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딱 정해주는 견적을 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견적 영상을 만든 기준점, 그리고 견적 영상을 보실 때 몇 가지 알아야 될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컴퓨터의 게이밍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은 총 두 가지, CPU와 그래픽카드입니다. 나머지 부분 역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요, 비용 대비 효용에 있어서는 이 두 제품에 몰빵하는 거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제가 완전히 여기다 몰빵을 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싸구려를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부품은 어떻게 본다면요, 성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또 관여가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CPU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언급드릴 제품들은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품들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에 있어서 위험성은 조금 더 높으나 성능에 좀 더 투여를 하고 싶은 분들, 혹은 성능은 조금 낮아도 상관이 없다, 난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거기다가 조금 더 비싼 제품들 그리고 조금 더 싼 제품들을 같이 나열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제품들 중에서 살짝씩 변경을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SD에서는 최소 사양과 최고 사양의 편차가 크게 없게 제품을 넣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아시다시피요, 정말 싸구려 D램리스 제품을 제외하고 나면은 일정 등급 이상의 제품에서는 사실상 게이밍 퍼포먼스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없어요. 정말이냐고요?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NVMe와 SATA를 갖다 놓고 게임 로딩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1초 차이 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PC 견적만 딱 껴서 다루는 이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 위주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SATA 방식의 SSD가 2종, 그리고 NVMe SSD 방식을 2종 정도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한 개의 브랜드 제품을 등급에 따라서만 변경을 해서 넣어 드릴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디자인이라든지 가격 그리고 AS 등 그래픽카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점이 전부 다 다르고 전부 다 다른 제품을 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기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는 무조건 AS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이러한 제 기준점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그래픽 유통사를 나열을 하면요, EMTEC, 조텍, 갤럭시, 그 다음에 아이노비아, 웨이코스, ST컴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모든 견적은요, 다나와 PC 견적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고 공임을 제외한 부품값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 다나와 PC 견적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다나와 PC 견적이
여러분들이 PC를 구입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이기도 하고요. 동네 PC 매장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견적으로 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가장 실질적으로 만나는 가격을 안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임이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 가게마다 전부 다 책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요거는 반드시 구매 전에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만하면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출발하죠. 시작해요. 캐주얼 게임용으로는 내장 그래픽을 이용한 견적을 짜봤어요. 물론 저가형 라인에 르누아르 4350G가 나오기는 했지만요. 거의 20만원대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뽑아야 하는 해당 견적에서는 3200G가 더 적합하다고 보여줘요. 하지만 3200G도 가격대가 지금 12만원 정도인데요. 이 12만원대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전혀 메리트가 없는 제품이 됩니다. 게다가 성능상으로는요. 르누아르 4350G가 모든 면에서 압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를 대비를 해서 르누아르 제품을 대체품으로 넣어놨어요. 메인보드는 최하위 칩셋의 굉장한 강자이죠. MSI A 프로 라인의 A320M 그리고 A520M A 프로 제품입니다. A520M에서는 젠 플러스 기반의 3200G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요. 3200G를 가시는 분들은 A320, A320에서는 르누아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A520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MSI의 AS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비싸긴 하지만 에이수스 동급 칩셋 프라임 K 라인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램은 4GB 2장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싱글 채널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램 대역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스템 램을 V램으로 땡겨 쓰는 내장 그래픽의 특성상 그래픽 성능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요즘 시대에 4GB 램을 갖다가 2장을 꼽는다. 요게 이제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꼭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혹시라도 4GB 2장이 그래도 너무 아쉽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정도 더 투여를 하면 8GB 듀얼로 가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용이 전혀 아니다. 난 사무용으로만 쓸 거다. 그리고 난 나중에 무조건 램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싱글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용량 선택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요. 게임 한두 개만 깔고 쓸 거다. 그러면 250GB면 충분하고요. 서너 개 정도 깔 거다. 그럼 500GB. 그 이상 깔 거다. 그러면은 1TB 이상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WD 블루와 마이크론 MX500 같은 경우에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으니 그냥 그때그때 싼 제품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케이스는 미들 사이즈 중에서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케이스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디자인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고르신 부품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디자인 따라서 바꾸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는 제가 생각하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최저 가격대 제품인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제품과 FSP 하이퍼 K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500W로도 좀 많이 남기는 하지만요. 사실상 500W 미만 파워가 이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중에서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냥 가격이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요. 그때그때 싼 거 선택을 해서 쓰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저렴한 제품으로만 합계 시 약 34만원 정도, 대체품들 중 가장 비싼 제품들로만 구성을 할 때에는 약 43만원 정도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사양이고요. 개별적으로 각계격파로 부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은 롤, 피파 온라인 4, 어몽어스, 로블록스, 카트라이더, 발로란트 등 저사양 게임들은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오버워치, 레인보우 식스 시즈, 로스트 아크 등 약간 사양이 높은 게임들에서는 게임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옵션 타협은 필수로 하셔야 되는 사양이에요. 소위 말하는 렉 역시 감수를 해야 되는 사양이고 말이죠. 오케이? 자, 두 번째, 70만원대로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가장 저렴한 품목 위주로 구성 시 60만원대 후반도 가능한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인텔의 끝판왕 가성비템 1100F를 사용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제품이 가격이 지금 찔끔찔끔 오르고 있다는 게 흠이에요. 따라서 대체품으로 라이젠 3500X 플러스 A320EX 보드를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가격 변동이 많이 되거나 혹은 라이젠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500X 쪽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램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기준점으로 봤을 때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DDR4 2666 8GB 한 장에 4만원 이상을 지금 육박을 하는 상황이고요. 두 장 구매 시 튜닝램과 한 2,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튜닝램 듀얼킷 제품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고요. 가격을 조금 더 줄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게일램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램이 다시 가격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으면 삼성 2666 램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래픽카드는 조텍 GTX 1660 슈퍼 제품을 넣어놨어요. 뭐 1660 슈퍼에서는 대장급 라인이죠. EMTEC 스톰X 듀얼 제품에 비해서 소폭 가격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넣어놨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겔조 요것만 사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요, 쓸만한 가성비로 컬러풀 1660 슈퍼 토마호크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도 따라주니까요, 이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D, 파워, 케이스는 아까 전에 선택했었던 제품들이 모두 이 정도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쓸만한 제품이 넘어가주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롤, 피파 온라인 4, 어몽어스, 로블록스, 카트라이더, 발로란트, 로스트 아크 같은 게임들은 FHD 풀옵션 기준으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오버워치, 레식, 배그, 콜 오브 듀티, GTA5, 디비전2 같은 게임들은 중간 옵션 정도로 옵션 타입을 하시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레드데드 리뎀션 2,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게임에서는 최하업으로 놓고 플레이를 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렉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견적입니다. 갑자기 가격이 훅 뛰어서 올라왔죠. 엔비디아의 RTX 3060 Ti가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 다음 차례로는 RTX 3060이 출시가 되게 될 거예요. 때문에 지금 이 시국에 RTX 2060이나 RTX 2060 슈퍼를 사게 되면은 바로 그냥 흑우 중에 흑우 인증을 하시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뭐 저처럼 흑우 되시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부러 흑우가 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70만 원대에서 120만 원 사이의 제품을 구매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RTX 3060이 나올 때까지 꾹 참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CPU는 이제 메인스트림급으로 올라왔어요. 바로 가성비 인텔의 1400F를 넣었거든요. 최근에 라이젠 5000번대 버미어 CPU의 공격으로요, 황폐해진 인텔 계열 CPU들이 가성비로 탈바꿈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3600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견적으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FHD 환경에서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3060 Ti의 로드율을 끝까지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견적을 짜놓으면은 3060 Ti에 1400F를 매칭을 하면은 병목 현상이 좀 심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병목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CPU 병목 현상에 대해서 CPU를 더 이상 올려도 전혀 프레임이 변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사실은 GPU 병목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따지는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픽카드가 좀 비싸다 보니까 병목하면 CPU 병목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좀 정립이 된 모양새예요. 애초부터요, 게임마다 요구되는 CPU의 사양과 GPU의 사양은 전부 다릅니다. 가령 여러분들께 초고사양이라고 불리우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그리고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사펑 2077 같은 게임들은요, CPU 능력치에 비해서 GPU 능력치에다가 훨씬 더 많은 사양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최적화 갓 게임들은요, 상대적으로 CPU 성능을 더 많이 빨아먹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픽 성능이 최상급 제품과 최하위급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그래픽 카드 말고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CPU를 많이 이용하는 게임일수록요, 게임 프레임들이 더 저렴한 그래픽 카드에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최적화 갓 게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렇듯 게임에 따라서 CPU에 대한 요구치 그리고 GPU에 대한 요구치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CPU를 더 많이 활용하는 몇몇 게임들에서는 조금 더 좋은 프레임을 보이지만, 또 GPU를 많이 사용하는 몇몇 게임들에서는 CPU에 따라서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딱 그 정도, 한마디로 밸런스 좋게 GPU와 CPU를 구성한 사양이 바로 병목 없는 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CPU를 조금 더 좋은 걸로 변경을 하더라도 전혀 프레임이 변하고 있지 않는 상황, 그게 바로 CPU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등급의 GPU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GPU 병목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은 1900K에다가 GTX 750 Ti를 꽂아놓고 야 이건 뭐 CPU 병목이 없어서 굉장히 행복하구만, 요런 꼴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쿨러는 2만원대 타워형 쿨러가 들어갔습니다. 1400의 경우에는요, 기본 쿨러로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소음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라이젠 3600 같은 경우에는 온도상 거의 싸제 쿨러가 필수인 제품이에요. 램은 촬영일 기준으로 삼성 램이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XMP 튜닝 램으로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픽카드는 EM텍 제품을 솔직히 1순위로 넣으려다가 요새 또 제가 조텍에서 그래픽카드를 공짜로 빌려다가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또 사람이 은혜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구독자 막 2000명일 때 막 이럴 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이렇게 빌려줬었는데 제가 결초고운의 마음으로 조텍으로 기준 견적을 넣어놨어요. 땡큐 조텍. 500GB SSD는 마이크론이 살짝 더 저렴해서요, 순서를 요걸 뒤바꿔 놨고요. 파워는 3060 Ti에 600W까지도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최근에 RTX
30 시리즈의 전력 소모와 관련돼서 시소닉 사태가 벌어지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RTX 3080은 850W, RTX 3070은 750W, RTX 3060 Ti 같은 경우에는 700W급 세미뻥 파워 12V 기준으로 출력 650W짜리를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파워에 좀 너무 돈을 때려 넣는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 견적을 할 때 내릴까 했는데 이번 기회로 더 올렸습니다. 파워는 여유있게, 이게 제 기준이거든요. 하이드로 프로는 리얼 700W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닉스는 사실상 650W 정도의 파워예요. 여유있게 리얼 700W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뭐 650W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긴 합니다. 게임은 롤, 피파 온라인 4, 어몽어스, 로블록스, 카트, 발로란트,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레인보우 식스 시즈, 배그, 콜 오브 듀티 워존, GTA5, 디비전2 같은 게임들이 모두 FHD 환경에서는 풀옵션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이라든지 어쌔신 크리드, 레데리2 같은 게임들 역시 FHD 환경에서 중업 설정 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실 거예요. 또 하나 최근에 출시된 사이버펑크도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사이버펑크와 관련돼서는 이게 옵션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에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은 170만 원대 견적을 한번 알아볼게요. 영상을 만드는 지금 기준으로요, 5600X가 재고가 완전히 씨가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다당화 기준가로 보면은 50만 원이 지금 넘습니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사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5600X의 입고 소식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물건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잘 안 사고, 반대로 물량이 없을 때는 야 이거 비싸서 못 사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들어오시면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보다 소폭 인상된 가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멀티팩 기준점으로 봤을 때 한 38만 원대, 39만 원대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2월 초부터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대기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구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바로 구매하시지 않고 망설이게 되면은 또 못 잡고 기다리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 보드에 있어서는 B450 제품으로 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B550을 구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보드는 유통사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풀리는 시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반짝하고 풀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보드들이 몇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컴퓨전 아이코다, 조이젠, ITN 조이, 컴스클럽 이런 데다 알림 설정을 걸어 놓으시고요. 등장하는 즉시 미리 구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막 라이젠 5900X처럼 바로 알림 떠서 들어가면 품절 요렇지는 않거든요. 한 2-3시간 정도씩은 버텨주니까 여러분들 5600X 재고 들어오기 전에 미리 B550 제품부터 확보를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견적 보여드릴게요. CPU는 예상하셨다시피 라이젠 5600X입니다. 이것 이외에 대체제가 사실상 없어요. 기다렸다가라도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인보드는 전원부 끝내주는 B450 보드이죠. B450M 터프 프로 S 제품입니다. 이 제품 베타 바이오스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스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에요. 때문에 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격포 맥스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되었으니 5600X 정도 쓰시기에는 충분하고요. 뭐 제가 B450M 스틸 레전드로도 5600X 정도는 거뜬한 모습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런 정도 보드들이면 5600X 정도 돌리는 거는 뭐 껌이에요. 램은 XMP 쓰실 수 있도록 OCPC 제품을 넣어드렸는데요. 이 녀석 삼성 B다이를 썼는데도 가격도 착하고 생김새도 꽤나 괜찮아서 요즘에 핫하게 팔리고 있어요. 만약에 직접 램 오버를 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구간이 또 명관이잖아요. G스킬 플레이어 3200 CL14 제품을 대체품으로 넣어놨어요. 그래픽카드는 RTX 3070 제품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FHD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정복이 가능하고요. QHD 환경에서도 꽤나 쓸만한 녀석입니다. 조텍과 EM텍 제품을 1픽, 2픽으로 넣어놨는데요. 브랜드 선택이 있어서는 아까 전에 조텍에 대한 결초보온 연장선상에서 조텍 걸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는 750 골드급 파워 두 종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에브가 제품은 FSP 공장에서 OEM, 안텍 제품은 시소닉 공장에서 OEM입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순서를 이렇게 넣어놨는지 아시겠죠? 시소닉 사태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안텍에서는 선을 딱 긋기는 했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래서 저렇게 해놨습니다. 케이스는 최근 완전 스테디셀러인 DLX 이하나 제품입니다. 말할 게 없을 정도로 깔 게 없는 제품이에요. 간혹 펜 소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저 가격대에서 더 이상 좋은 펜을
바라시면 안 돼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FHD 환경에서는요, 모든 게임이 풀옵션 기준으로 완전하게 쌉 가능하기 때문에 QHD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고사양 게임으로 분류되었었던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레데리2 같은 게임들도요, QHD 중업 이상으로 플레이가 여유있게 가능하고요. 그 이하 게임에서는 QHD 고주사율 모니터 기준인 144Hz, 165Hz 모니터를 쓰면서도 풀옵션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220만원대 제품이에요. 사실 200만원이 넘어간 이상 5800X, 5900X 어떤 제품을 써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하위 1% 프레임을 좀 높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게임에서 5600X와 5800X가 동일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 이상의 CPU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기분적인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라고 하신다면 대체품으로 넣어놓은 5800 이상의 CPU와 보드는 B550 게이밍 엣지 와이파이 제품 정도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성비 좋게 선택을 하시는 건 5600X를 선택하는 쪽입니다. 앞선 170만원대의 견적과 대부분 동일하지만요, 그래픽카드를 3080으로 올리고 파워도 850W로 변경을 시켰는데요, 이번에도 파워를 에부가로 선택을 한 거는 FSP OEM이라서 그렇습니다. C850 역시 시소닉 OEM이거든요. 에부가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음 이슈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원래 같으면 제가 이걸 순서를 뒤바꿔 놓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소닉 사태가 정말 시소닉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준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SSD 같은 경우에는 970 에보를 넣어놨는데요, 비용을 줄이시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PM981A를 넣어놨습니다. PM981A는 970 에보 플러스의 OEM 버전이죠. 성능은 뭐 에보와 거의 동일하긴 하지만요, 아시다시피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AS 기간이 1년이에요. 게다가 삼성에서 직접 워런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수입사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감안하실 수 있다 하시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 거 SSD 쓰면서 고장난 거 보신 분들 계세요? 전 어째 삼성 거 쓰고 나서는 뭐 고장난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PM981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게이밍에서는 QHD 환경에서 모든 게임 풀옵션 기준으로 쌉 가능하고요, 4K UHD 환경에서도 고사양 게임들이 100프레임 가까이 나올 정도로 게이밍 성능은 압도적이에요. 어차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중에서 이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RTX 3090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RTX 3090의 가격이 3080의 2배나 나기 때문에 견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게이밍 성능에 있어서도 가격만큼 효과를 절대 못 보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수준의 그래픽 카드가 게이밍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게임 얘기할 때 잠깐 밀어놓았었던 사이버펑크 2077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게임은요, 사실상 그래픽 좋은 거 보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옵션을 타협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언팩 행사에서 이 게임에다가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하면 어떻게 그래픽이 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셨기 때문에요, 레이트레이싱 기능도 어떻게든 켜보려고 애를 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레이트레이싱은 울트라로 온, DLSS는 퀄리티 모드를 적용을 했을 때 프레임을 잠깐 안내해드려 볼게요. 1080p FHD 기준으로는 RTX 3090이 약 100프레임, 3080이 90프레임, 3070이 70프레임, 3060 Ti가 60프레임 정도가 측정이 되고요. QHD 기준으로는 3090, 3080이 70프레임대 중반, 3070이 50프레임대, 3060 Ti는 40프레임대 중반이 측정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4K는 안 봐도 상관이 없겠죠. 저도 볼 필요가 없어서 아예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말이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12월 말경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PC 견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컴퓨터 사려고 보니까 라이젠 버미어 CPU는 온데간데 없어서 가격은 올라가 있고, 3080도 지금 칩셋 가격을 올려가지고 가격이 인상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에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요, 장사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장사 경험치가 얼마 많지는 않기는 하지만 물건이 없어서 컴퓨터를 못 파는 이 기이한 상황, 이건 저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조만간 이런 제품들이 빨리 물량이 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컴덕질을 하실 수 있는 상황, 그게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5600X에 B550으로 구매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B550 보드는 미리 구매를 해놓으셔야 되고 5600X 나왔을 때 망설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